가장 심각한 것은 이 너무 우리 어른과 아이 할 것 없이 특히 아이들은 이른바 스마트폰에 빠져 있어요. 스마트폰이 굉장히 편리한 문명의 도구이면 틀림없어요. 또 다른 뭐든지 할 수 없는 것이 이것을 해내는 건 사실이죠. 길 가르쳐 준다든지 이런 것들. 근데 옛날에는 그 안 가르쳐 줘도 다 찾아갔는데 인간의 어떤 기능이 마비되고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데 종이책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밑줄 그어가면서 뭐 접기도 하고 낙서도 하고 느낌을 기록도 하고 이렇게 가야 저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전 세계가 지금 책을 많이 읽히는 나라가 과학도 발전하고 영화도 발전하고 있어요. 그 BTS도 책을 많이 읽더라고요. 종이책. 굉장히 많이 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RM이 주로 그 읽은 책들 목록 올리고 그러는데 작사도 그래서 본인이 제 책도 한번 들어간 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예. 종이책을 읽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최근에 출판 산업의 이제 트렌드를 이렇게 보면 네. 우선 이제 좀 읽기 힘든 이 인문 교양서 이런 것이 좀 덜 읽힌다 예전보다. 이제 거기에는 독자들 책임만 있는 것은 아니고 필자들 책임도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좀 더 읽힐 수 있게 책을 써야 된다. 또 한편으로는 그 책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신간을 내고 그 신간이 반향을 일으키고 책이 팔리고 도서관에 들어가고 읽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라이프 사이클이 예전에는 그래도 책 한 권이 나오면 몇 해 정도는 이렇게 갔는데 지금은 6개월 버티기가 힘들어요. 근데 뭐 오래 버티는 책도 있죠. 가끔씩만 있죠. 가끔씩만. 전체적으로 보면 책이 종수가 많아져서 그런지 라이프 사이클이 짧아지는 추세예요. 조금 왜 그럴까 이렇게 보면 종이책을 읽는 층이 얇아졌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게. 그래서 약간 저는 이제 뭐 이런 문명의 이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이제 전자책이나 다 좋은데 이렇게 종이책은 이렇게 오감이 동원되잖아요. 그렇죠. 예, 북 디자인도 있고 이제 만질 수 있잖아요. 예, 만지기도 하고 소리도 나고 오감이 다 동원돼요. 근데 저는 전자책은 못 읽겠더라고요. 그냥 텍스트만 들어와서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구세라서 그런지 근데 모르겠는데.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정말 중요한 게 책을 읽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책이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책을 쉽게 풀어주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야죠. 고전은 책이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풀어준다고 해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A라는 교양서적을 이를테면 풀어주고 토론하는 어떤 이런 그렇죠. 교육 과정을 통해서 누구나 그 책을 만나게 해줘야죠. 그럼 그 과정에서 정부 역할이 또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제가 예를 들면은 작년에 예산이 공공예산,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예산이 1,0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아마 하버드 대학 1년 예산이 2,500 정도 돼요. 2,50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아니 하버드 대학이 아무리 좋은 대학이라도 그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예산보다도 2배, 3배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부끄러워할 일이죠. 그러니까 이게 개인에게 책 읽는 일, 개인에게 책 사는 일을 책임 회피하지 말라는 거죠. 이게 우리나라 1년 예산이 도서관 예산 전부 다 한 1조 정도 된대요. 건물 관리하고 직원 월급 주고 그런데 그냥 책 사는 것은 1천억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건 너무 모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서관 기능을 더 강화시키고 책을 더불어 읽게 해야 된다. 그 자원을, 유한한 자원을 예를 들면 절약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공공도서관 정책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책은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지만 투모로우라는 영화 보면 여러모로 쓰이죠. 기후재앙으로 이렇게 갑자기 그 눈폭풍 빙하기가 와가지고 빙하기가 오잖아요. 예. 그때 주인공이 어떻게 살아요? 막 옛날 책 그냥 난로에 예, 태워버리죠. 도서관에서 예. 그 비치된 책을 태워가면서 사서가 막 예, 안 돼! 막 안 그러면 이러면서. 다 죽었죠. 그러니까 우리 책의 역할이 크네. 예, 종이책은 이게 그 투모로우 같은 상황이 생기면 난방 연료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 그 어떤 나쁜 짓을 하려는 사람하고 마주치면 무기로 사용할 수도 있고요. 베개로 쓸 수 있잖아요. 예, 그게 이제 800쪽짜리 이상 되는 책들은 예, 특수폭행. 벽에로 쓰기에 아주 훌륭하고요. 예. 아주 다양한 용도를 갖고 있어요, 종이책은. 아니, 베개로 하면은 안 읽어도 좀 읽는 것 같아요. 왠지 기분이 좋아지죠. 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책은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어느 우리 돌아가신 이광규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서양사학자 그분이
자꾸 이제 누가 얘기를 그 책 하지 마라 내가 줄게 그러는데요. 아니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교보문고에서 강화문 교보문고에서 책을 사가지고 그분이 분당 사셨는데 그걸 품에 안고 집에 갈 때가 너무 기분 좋다는 거야. 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가슴에 품을 수 예. 있다는 것은 이게 너무나 좋은 일이죠. 그럼요. 그러니까 책은 여러 가지 정말로 정신의 어떤 위로를 해주는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책은 산책 중에서 읽는 거거든요. 사는 것 자체로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읽을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사놓은 책 중에 읽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제 종종 누워서 책을 읽을 때도 꽤 있는데요. 그러니까 머리를 창 쪽으로 두고 베개를 약간 높게 베고 이렇게 누워서 읽으면 읽을만 해요. 위에 베개 하나 얹고. 그렇게 하다가 졸리잖아요. 그럼 가슴에 탁 놓고 탁 하면 책 냄새가 나요. 종이 냄새요. 그 글을 좀 써가지고 좀 많이 저희 읽도록 좀 해주세요. 종이 안 읽어요. 안 읽는 분들은 그 글을 안 읽는다니까요. 책을 내도. 그래서 지금 방송에 하는 거예요. 그 책 냄새가 싹 네. 종이 냄새랑 잉크 냄새랑 이렇게 해서 섞여서 싹 납니다. 책 냄새가. 약간 오래된 책의 냄새가 재밌어요. 새 책도 냄새가 나요. 좋습니다. 책 냄새만큼 저는 좋아하는 게 없거든요. 그런 용도도 있다는 거.